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외적 11.4절의 외적의 지난 시간 이후부터 내용을 설명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외적이 무엇이었는지 계산하고 삼중적이 무엇인지 계산했고 여러 가지 예제도 좀 봤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제 2번에 자기 자신의 외적은 0벡터가 된다라는 성질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떤 것들을 증명할 때 많이 쓰고요. 티어렘 1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A 크로스 B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다라는 것. 그리고 B번 성질에 보면 마치 우리가 내적을 정의할 때 A 내적 B가 A의 크기에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처럼 외적에 대한 것도 비슷한 공식이 유도가 됐는데 외적의 경우에는 외적의 절대값이 A의 크기와 B의 크기의 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은 A 외적 B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A 외적 B의 크기가 이와 같이 표현된다라는 거 우리 증명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그 아래 노트 1번을 볼게요. 노트 1번에 보시면 A와 B가 평행하다. 그래서 A와 B는 평행하다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비스듬히 써서 평행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동치인 명제가 뭐냐면 A 클로스 B가 0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즉 A와 B가 평행하면 외적했을 때 0벡터가 된다. 자, 그래서 A와 B가 평행하면 A와 B의 외적이 0벡터다 라는 사실도 만족이 되는 거고 A와 B가 거꾸로 A와 B의 외적이 0벡터다 그러면 A와 B는 평행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명제. 이렇게 이쪽을 가정이라고 두고 이 부분을 Q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도 성립해야 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야지만 이 필요충분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증명할 때는 양쪽 방향으로 증명한다고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이쪽 방향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방향이 뭘까요? 가정은 뭐냐면 A와 B가 평행이다. 자, 그러면 A와 B가 평행이면 A 크로스 B가 0벡터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자, 가정하기 때문에 A와 B가 평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B라고 하는 벡터와 A라는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자, 평행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A라는 벡터가 길이는 다르지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벡터를 내가 같은 방향으로 쭉 늘어뜨린다고 해도 결국 만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평행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B하고 A라는 벡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 B든 A든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벡터의 정의가 뭐였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B라는 벡터를 A에 딱 맞도록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요렇게 이동을 시켜도 여전히 비벡터인 거예요. 위치는 달라졌지만 방향과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비벡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B하고 A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평행하다면 얘를 한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데 일치시키고 나니까 길이만 다른 거죠. 방향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한쪽이 다른 한쪽의 스칼라배, 그러니까 상수만큼 곱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죠. 즉 B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A의 어떤 상수배만큼 취한 벡터라고 봐도 괜찮다. 그죠? 평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은 거예요. 거꾸로 A 벡터가 B하고 어떤 상수배다.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죠. 그러니까 T하고 S일 때 어떤 실수라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평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A 벡터를
3차원 벡터. 그러니까 A1, A2, A3라고 하고 B 벡터도 마찬가지로 B1, B2, B3라고 하고 지금 보이고자 하는 A 클로스 B가 0 벡터임. 그러니까 A 크로스 B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A 크로스 B는 정의에 의해서 외적이니까 자,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위에 한 행에다가 나열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원소를 쓴다고 했죠. A 순서대로 A1, A2, A3 그리고 B는 어떻게 돼요? B1, B2, B3인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B라고 하는 벡터는 A와 평행하기 때문에 T 곱하기 A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T 곱하기 A 벡터. T라고 하는 건 어떤 상수니까 T 곱하기 A 벡터와 같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스칼라배라고 얘기했는데 스칼라배의 정의는 뭐였죠? T만큼의 스칼라, 즉 상수값을 A의 각각의 성분에 다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T, A1, TA2, TA3가 돼요. 그러니까 B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결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I에 대해서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행렬 제외하고 나머지를 2차원 행렬식으로 나열한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두 번째 J는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야 하고 그 다음에 J에 대해서 행렬 제외하고 나머지를 2차원 행렬식으로 표현한다. 자, 그리고 K에 대해서는 플러스 K라고 하고 자,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 계산은 쉽죠. 그래서 I에 곱하기 크로스 해서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A2 곱하기 TA3 마이너스 A3 곱하기 TA2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J에 여기도 A1 곱하기 TA3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A3에 TA1. 그 다음에 K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T가 곱해져 있고 A2, A3, A3, A2. 즉 A1, A2, A3라고 하는 이 각각의 성분은 모두 어디의 원소다? 실수 값이죠. 상수일 거니까. 자, 그래서 A2, A3를 곱하나 A3, A2를 곱하나 같은 값이죠. 그래서 같은 값이니까 지금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A1, A3, A3, A1, T 곱해져 있고 다 똑같죠. 없어지고 A1, A2, A2, A1, T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I 곱하기 0 맞나요? 마이너스 J 곱하기 0 더하기 K 곱하기 0 그럼 뭐예요? 0이죠. 그런데 외적이기 때문에 외적의 결과는 뭐다? 벡터다. 그러니까 여기는 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0 벡터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A 클로스 B는 0 벡터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즉, 이쪽 방향으로의 증명이 지금 쭉 설명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럼 뭘 가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가정하고 여기 있는 명제를 결론으로 보면 돼요. 즉, A 클로스 B는 0 벡터라고 가정하자. 그쵸? 자, 그럼 A 클로스 B가 0 벡터라고 가정하자. 그럼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이 이걸 이제 설명해 봐야겠죠. A 클로스 B가 0 벡터다. 그러면 I, J, K라고 두고 A 클로스 B를 이제 설명을 한번 쭉 해보면 아랫줄에 A1, A2, A3 또 B1, B2, B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0 벡터래요. 그러면 이 행렬식을 풀었을 때 그것이 0 벡터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보여야 한다? A와 B가 평행임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I의 똑같이 위에 연산한 것처럼 이 과정을 한번 다시 되풀이해 봅시다. 그럼 I의 A2, A3, B2, B3 이제 3차원 행렬식 계산하는 거 익숙해지셨죠?
마이너스 J에 A1, A3, B1, B3. 다음에 더하기 K에 A1, A2, B1, B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I에 자, 이렇게 곱해서 빼면 돼요. 다음에 K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곱하고 거꾸로 빼면 되죠. 자, 그런데 그게 뭐다? 결론이 0벡터다. 그걸 지금 가정하고 있으니까. 0벡터가 되려면 여기 있는 괄호 안의 값도 0이 돼야 되고 이 값도 0이 돼야 하고 이 값도 0이 돼야 함을 알고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 값들을 0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럼 A2, B3, 마이너스 A3, B2가 0이니까 넘겨서 그것이 A3, B2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A1, B3가 뭐가 된다? A3, B1이 되면 알 수 있다. 왜냐면 0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세 번째도 A1, B2가 뭐가 되면 알 수 있다? A2, B1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식을 이제 조금 변형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첫 번째 식에서 A2분의 B2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A2분의 B2는 뭐가 되나요? A2분의 B2.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이거 곱셈 연산할 때 A2 곱하기 B3니까 A2 곱하기 B3, 그다음에 B2 곱하기 A3. 자,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런 연산이 되는데 이렇게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이에 등호가 이제 있죠. 자, 이 식이나 똑같죠? 맞나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고 해보면은 이 식이나 똑같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이 두 번째 식도 이렇게 분수와 분수가 같다는 형태로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또 가능한가요? 자, A3, B3로 묶어볼게요. 자, A3, B3로. 그러면 A3, B1 맞나요? B1 그리고 A1, B3 이렇게 같다라고 놔도 되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식에서 지금 끌어온 거죠. 이 첫 번째 이 결과는 첫 번째 식에서 나타난 거.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3번 식은 어떻게 되죠? 3번 식은 A1분의 B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A1, B2, B1, A2 이렇게 해야지 크로스 했을 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A1분의 B1이 뭐랑 같다? A2분의 B2랑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는 3번에서 나타난 거네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분수식이 세 개가 다 같다는 것을 우리 지금 가정으로부터 이 식이 나왔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값이나 이 값이 지금 동일하게 equal로서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t라고 해보자 라고 해도 괜찮죠. 다 같은 값이니까 그 같은 값을 t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위쪽에, 즉 분수의 위에 분자에 있는 것들은 죄다 B2, B3, B1으로 뭐냐면 B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A2, A3, A1은 뭐냐면 즉 분모에 있는 값들은 A라는 벡터의 성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나온 유도된 이 식을 한 방에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자, 첫 번째 한 번만 더 과정 거쳐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식, 이 식을 가지고 자, A2분의 B2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B2가 T 곱하기 A2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분수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A3분의 B3가 뭐다? 역시 T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B3가 뭐예요? B3는 T 곱하기 A3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도 한번 관찰해 보면 세 번째 식은 B1 나누기 A1이 T니까 B1 나누기 A1이 T라는 것은 B1이 뭐다? T 곱하기 A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이 식들의 조합을 해보면 B는 T 곱하기 A다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한 방에 쓰면 뭐가 된다? 뭐가 되겠어요? B1, B2, B3라고 하는 게 B벡터인데 그 B벡터의 모양을 보니까 B1은 뭐냐면 T 곱하기 A1이고요. B2는 T 곱하기 A2고요. B3는 T 곱하기 A3예요. 그러면 T라고 하는 건 어쨌든 상수일 테니까 어떤 값이다라고 놨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니까 밖으로 꺼내고 나머지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A1, A2, A3를 성분으로 갖는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B 벡터는 T 곱하기 A 벡터다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다? A와 B는 평행인 거다. 이 방향을 봤을 때 A 클로스 B가 0벡터임을 가정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이쪽 방향 A와 B가 평행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가정과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증명이 되는 순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쭉 내려오면 증명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노트 1번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A와 B가 평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A 곱하기 B, 즉 A 크로스 B는 0벡터다라고 여러분이 바꿔서 표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A 클로스 B가 0벡터다라는 어떤 문제의 가정이 숨겨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A와 B가 평행이구나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노트 2번 이어서 봅시다. 자, 노트 2번에 보면 A 클로스 B의 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값은 뭐였냐면 우리 지난번 티어렘에서 증명했듯이 자, 위로 올라가면 티어렘 1의 B번 여기서 A 클로스 B의 절대값, 즉 크기가 A 클로스 B는 어쨌든 벡터이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 그럼 벡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벡터의 길이가 어쨌든 각각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들 사이의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노트 2번에서 지금 A 크로스 B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A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의 기하적인 의미가 뭐냐 보니 A와 B에 의해서 결정된 면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왜 이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A하고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게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클로스 B의 기하적인 의미가, 즉 A 클로스 B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A와 B를 외적했을 때 벡터가 나올 거고 그것의 크기를 구하면 결국엔 이것과 같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이루는 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와 B가 이렇게 피겨 2처럼 만나서 세타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벡터의 정의는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같으면 같은 벡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벡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동하고 단 B라고 하는 벡터의 시작점을 A의 시작점과 일치시켜서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계산해주면 즉 B라고 써주면 이 사이에 이런 세타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런 공식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B라는 벡터를 이동을 시키든 아니면 A를 거꾸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B하고 만나게끔 만들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B가 어쨌든 주어졌을 때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텐데 이때 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A와 B를 이용해서 A라는 벡터랑 평행한 벡터를 이렇게 맞은편에다가 그어주고요. 즉 선분이죠, 사실은. 그리고 B라고 하는 벡터랑 평행한 벡터를 이렇게 그어서 결국에는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즉 직각이 되도록 밑변에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부터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고 여기는 뭐냐면 B벡터가 있는데 길이만 따지면 뭐가 될까요? 그쵸? B벡터의 크기다라고 보면 되죠. 여기가 이만큼 선분을 나타내고 싶으면 B라는 벡터는 방향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의 크기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 삼각비에서 sin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S를 이렇게 그려내면 그쵸? 빗변분의 높이가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이 높이 값이잖아요. 그쵸? 이 높이 값이 얼마인가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높이는 뭐다? B의 크기 곱하기 sin 세타가 된다. 그래서 이 높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높이하고 그쵸? 이 밑변의 길이를 곱해주면 결국 뭐가 되죠? 초등학교 때 했던 얘기예요. 평행사변형 면적 구하는 게 바로 이거죠. 평행사변형 면적은 평행사변형의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근데 높이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수직인 밑변과 수직인 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높이 값은 지금 B의 크기의 sin 세타다라는 거 우리 유도했고 밑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밑변에 있는 벡터가 A이기 때문에 길이만 따지면 뭐가 된다? 그쵸? A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면적이 결국에는 A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sin 세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우리 theorem 1의 B에서 이게 뭐라고 했다? 이 값을 우리가 A 클로스 B의 크기다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평행사변형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결국 그게 뭐다? A 클로스 B를 구하고 그것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클로스 B의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A와 B에 의해서 결정된 면적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것의 면적? A가 밑바닥, B가 빗변.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인 거죠. 물론 B가 밑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A와 B를 외적한 다음에 그것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되겠죠. 넓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벡터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크기니까 스칼라 값일 거고 따라서 A 클로스 B는 외적이니까 그것은 벡터 값이 될 거고 그것의 크기를 계산하면 당연히 스칼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다 맞아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노트 2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노트 3번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노트 3은 뭐냐면 A 클로스 B는 마이너스 B 클로스 A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A와 B의 외적 그리고 B와 A의 외적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내적의 경우에는 A 내적 B는 B 내적 A랑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내적의 정의만 생각하더라도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외적은 A 클로스 B랑 순서를 바꿔서 B 클로스 A를 하면 마이너스 1배만큼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뒤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예제 3번을 봅시다. 자, 예제 3번에 보면 A번에는 세 점 PQ, 자, 여기 R이라는 숫자가 빠졌네요. R이라고 써주시고요. 점의 위치가 R이다. PQR을 지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라. B번은 꼭지점의 PQ, 자, R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A번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PQR이라는 세 점이 있고요. 지금 점의 위치를 보면 1, 4, 6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공간상에 있는 점 세 개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자, 어디에 찍히는지 몰라도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고 R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고 Q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필기하고 있는 노트를 평면이라고 하죠. 그럼 평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자, 세 개의 점이 평면 위에 있다. 여러분 그 평면 위에다가 세 개의 점 찍으면 세 개의 점은 평면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PQR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빨간색 평면의 수직인 벡터.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죠? 모양새를 보면은 수직이라는 것은 90도의 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평면과 자, 수직인 자, 이런 벡터를 구하라는 게 지금 A번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사실을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띠어렘 1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성질이 뭐였죠? A와 B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서 둘을 외적하면 성질이 이 벡터는 A에도 수직하면서 동시에 B에도 수직이에요. 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구성할 수 있는 두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외적을 하면 그것은 결국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니까 지금 이 티어렘 1번의 A번 성질을 이용하면 A번이 해결이 돼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PQR이라는 이 세 점을 이용해서 벡터를 만드는 거죠. 즉, P가 시점이면서 Q가 종점인 이런 벡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PR 벡터. P에서 시작해서 R에서 끝나는 이런 벡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PQ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PR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PQ 벡터랑 PR 벡터는 같은 평면 위에 있죠. 맞나요? 왜 이유가 뭐가 될까요? 왜냐하면 P와 Q와 R이 같은 평면에 있다고 하자. 그럼 당연히 이들로 구성된 벡터도 그 평면 위에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에서 이미 P와 Q와 R은 이것을 지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평면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연결해서 아, 그것들을 이용한 벡터들도 그 평면 위에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PQ, PR 벡터를 구성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CRM 1번을 적용할 건데 PQ 벡터하고 PR 벡터를 외적할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PQ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PR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면 결국 A 크로스 B를 계산하는 셈인데
자, 이걸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A 클로스 B라는 벡터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A라는 이 벡터에도 수직이면서 B라고 하는 벡터에도 수직인 벡터가 결국엔 A 클로스 B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바로 A 클로스 B 벡터가 된다. 그래서 A에도 수직, 이렇게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이런 벡터가 결국 A 클로스 B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평면을 잘 들여다보면 PR 벡터와도 수직이고 PQ 벡터와도 수직인, 즉 평면 위에서 동시에 수직인 이 A 클로스 B가 결국에는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려면 그 평면 위에 있는 세 점을 이용해서 벡터를 구성하고 그것의 외적을 구하면 그 외적의 값이 결국에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 클로스 B를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PQ 벡터, PR 벡터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을 거고, 자, I, J, K 순서대로 써주고, 자, PQ 벡터는 뭐겠어요? P가 시점이고 Q가 종점이니까 우리 벡터로 만들면 종점에서 시점을 뺀 것을 각각의 성분으로 하는 벡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 그죠? 지금 PQ 벡터 찾는 거예요. PQ 벡터는 자, 마이너스 2에서 1 빼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에서 4 빼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PR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쵸? P가 시점이고 R이 종점이니까 종점에서 시점을 각각 빼면 돼요. 그래서 1에서 1 빼서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앞에서 계산한 연습 그대로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15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멈추고 지금 영상 강의 멈추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벡터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B번은 꼭지점의 PQR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자, 면적을 구하여라. 점을 3개를 주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트 2번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될 것인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평행사변형에서 지금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3개의 점을 일단 생각해 보고요. 문제에서 PQR이라고 하는 3개의 점을 줬죠. 그래서 PQR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PR이라는 벡터를 A 벡터라고 고려해 보고 PQ 벡터를 B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 벡터랑 B 벡터를 내가 구성해낼 수 있고 그 벡터의 외적을 했을 때 그 외적의 크기가 뭐가 됐었냐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세 점으로 구성된 삼각형의 넓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삼각형의 넓이. 자, 이 삼각형은 잘 관찰해 보니까 결국 뭐예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은, 즉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럼 우린 뭘 하면 되는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하면 되는가? 그쵸. A 크로스 B를 구하고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것에 2분의 1만큼 곱해주면 자, 그럼 B번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PQ 벡터하고 PR 벡터 외적해서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외적한 값은 우리가 A번에서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것의 크기. 그러면 삼각형은 2분의 1만큼만 곱해주면 삼각형 넓이가 나올 테니 2분의 1 곱하기 지금 이 외적의 결과 A번에서 구한 이 값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15. 자, 이것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우리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다?
루트 성분 제곱의 합. 그래서 마이너스 40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15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2분의 루트 2050이 나오고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2분의 5 루트 82가 된다.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벡터화해서 면적에 접근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하적인 의미, 외적의 기하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같이 봤고요. 이어서 theorem 2번부터 해서 외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